오늘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견과류 한 줌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두 몇 알, 아몬드 한 움큼, 또는 땅콩 한 봉지를 습관처럼 드셨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뇌에 좋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견과류 중 일부가 60세 이후 당신의 뇌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느낌?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순간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느껴지는 그 감각. 선생님께서도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경험이 늘어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간식이라 믿고 매일 드셨던 몇 가지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견과류가 있다면 반대로 뇌를 지키고 치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견과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행하는 다이어트 정보나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노인의학 전문가들, 뇌과학 연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논문과 임상 경험을 정리하면서 제가 얻은 지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견과류를 곁에 두고 어떤 것은 멀리해야 할지 훨씬 분명해지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로부터 뇌를 돕는 견과류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 60세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 주셔야 할 견과류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한 가지 견과류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만 들으시면 전체 그림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으니 천천히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당시 65살이셨던 전직 음행원이셨는데 금퇴 후 취미로 시작한 외국어 공부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문장을 외워도 다음 날이면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셨죠.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다만 혈액 검사에서 셀레늄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지구상에서 셀레늄을 가장 많이 함유한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셀레늄이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과 뇌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부르는데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셀레늄은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8년 한 유럽 연구에서는 혈중 셀레늄 농도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약 30%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알입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너트 한 알에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200%에 달하는 셀레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셀레늄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모, 손톱 변형,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하루 한 알, 많아도 2알을 넘기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이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기름에 볶지 않은 생 브라질 너트가 가장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이 든 뇌에게는 매일 조금씩 숨을 돌리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두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연구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매일 호두를 한 줌씩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게 했습니다. 2년 후 호두를 먹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9%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단어 해상 능력이 두드러지게 좋아졌습니다. 왜 호두일까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하다는 것은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주는 기름입니다. 또한 호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뇌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치매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데는 마치 불이 난 집과 같습니다. 호두는 그 불을 서서히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7알에서 10알 정도입니다. 한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까놓은 호두는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패될 수 있으니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십시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을 입힌 제품은 피하십시오. 그런 가공은 호두의 건강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뇌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혈당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2014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E, 섭취량이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2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약 20알에서 2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줌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생아몬드가 가장 좋고 로스팅한 아몬드도 괜찮지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아몬드를 우유나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겨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아몬드 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있어 일부 분들에게는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견과류 하나가 당신의 뇌혈관을 매일 조금씩 넓혀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수면이 나빠지면 뇌 건강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뇌에 쌓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 양이 줄어듭니다. 피스타치오를 저녁에 적당량 드시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고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켜 수면을 유도합니다. 2017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이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1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약 30알에서 4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껍질을 까면서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제품보다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밤 당신의 뇌가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자, 여기까지 뇌를 지켜주는 4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 4가지는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뇌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떤 견과류를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 주셔야 할 견과류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땅콩이 왜 위험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땅콩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한 견과류입니다. 정확히는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사람들은 견과류처럼 드십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하고 맛도 고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고 믿으며 드십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입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보관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쉽게 오염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을 손상시키고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뇌로 퍼져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이런 독소를 빠르게 해독했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땅콩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현대인은 이미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콩까지 매일 먹으면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시중에 파는 땅콩은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혈당이 오르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렇다고 땅콩을 평생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소량으로 신선하고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낮은 제품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요리에도 자주 쓰이고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슈넛에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견과류들은 대부분 지방과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캐슈넛은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요? 혈당입니다. 캐슈넛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뇌에 치명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 뇌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또한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이섬유가 적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장 건강을 돕는데 캐슈넛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캐슈넛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소량으로 다른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한 봉지씩 먹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름진 것이 문제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약 75%가 지방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지방을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담즙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카다미아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금방 쌓입니다. 체중이 늘면 대사질환 위험이 올라가고 이것은 결국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혈중 지질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불포화 지방산으로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혈중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 5알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식사에서 지방 섭취를 줄이십시오. 마카다미아를 간식으로 먹는 날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한국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죽에도 넣고 나물에도 뿌리고 전통 음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소하고 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잣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잣은 지방이 쉽게 산패됩니다. 잣에 들어있는 지방은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뇌세포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서 산패된 지방에 취약합니다. 둘째, 잣을 먹고 나서 입안에 쓴맛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인마우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미각 이상을 일으킵니다. 이 증상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잣은 바른 견과류에 비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잣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혈압약, 혈당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잣을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잣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에 조금 뿌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한 움큼씩 먹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신선도를 확인하십시오. 오래 보관된 잣은 냄새를 맡아보시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버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이 4가지는 완전히 독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뇌와 혈관,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군입니다. 매일 적당량을 드셔도 괜찮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소량으로 즐기시되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어떤 음식은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게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의 선택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선택이 내일의 기억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브라질너트 하나를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모두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라도 몸이 좋아하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 년 후 당신의 뇌는 지금과는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의료진과의 직접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언제나 담당주 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간질환, 당뇨병,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시간대에 보고 계신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